국민 라디오 알렉산데르 쇠데르베리 지음, 이원열 옮김, 김용민 각색, 임대웅 연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라디오 소설 악명 높은 연인 제3회. 이 드라마는 북로드 협찬으로 꾸밉니다. 밤바다의 멋과 다양한 먹을거리, 재개장한 세계박람 회장과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 케이블까지. 휴가를 못 가신 분들이라면 여수 여행은 어떨까요? 아름다운 여수에 내 집처럼 편안하고 깨끗한 엘레나 호텔이 있습니다. 가족형 비즈니스 호텔이라 가격도 저렴합니다. 인터넷창에 여수 엘레나 호텔을 검색해보세요. 최상의 서비스로 감동을 전하겠습니다. 조합원 예약 시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예약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국에 667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수 엘레나 호텔.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아휴, 더위야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백화점에서 소피는 여성복 매장에서 속옷을 보고 있었다. 품질을 살피고 감은 어떤지 만져봤다. 그리고 화장품 매장으로 가서 무척 비싼 크림을 샀다. 소피. 액토르는 아론이 든 봉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얼마 안 있으면 내 생일이에요. 파티에 초대하고 싶어요. 글쎄요.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에 글쎄요라고 하는 건 예의 바른 대답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듯이 yes 아니면 no라고 대답해야 돼요.
소피는 지나치게 끄는 것이 엑토르는 물론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당신 생일 파티에 가고 싶어요, 엑토르. 그 파티에서 벌어질 일도 모르면서. 플래시가 마구 터졌다. 독일 뮌헨에 근거지를 둔 한케파의 수장으로 동독 비밀경찰 출신이라는 랄프 한케는 한 남자와 악수하며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이 남자는 이 지역의 정치인이었다. 기자 한 명이 남자에게 묻는다. 아직 폭발하지 않은 2차 세계대전 군수품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거기다 쇼핑몰을 짓는 게 과연 현명한 생각인가요? 그런 논란이 있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분의 1이나 있을 법한 안전 우려 때문에 이 지역 경제 발전, 특히 일자리 창출을 놓칠 수는 없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억측입니다. 이 장소가 완벽하게 안전한 곳이란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했고. 랄프 씨, 최근에 랄프 씨 재산과 관련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출신 모델과 사귄다는 루머가 보도되었네요. 무슨? 마이크 치워요. 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길을 좀 터주시죠. 랄프 한케는 자수성가 스타일이었다. 그는 구동독의 가난한 가정에서 독자로 자랐다. 1978년에 딸이 태어났고 2년 후 아내가 헤로인에 빠지자 이혼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 그는 여러 해 동안 우체국에서 일하며 동료들을 비밀경찰에 밀고했다. 그는 동독의 붕괴를 예견할 정도로 영리한 안보 담당자들을 몇 알게 됐다. 랄프 한케와 친구들은 사겠다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동독군의 소소한 무기를 팔았다. 여기는 자동차 안. 세계를 돌아다니며 각국 정부 및 대기업들과 연락선을 만들고 뇌물을 주고 중개인과 가짜 회사를 통해 전쟁 중인 나라들의 비행기와 차량과 레이더 장비를 팔았다. 신문이 나를 이렇게 소개하더군. 악의적이군요. 앞으로 이런 보도는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단단히 각오를. 뮌헨은 참 번쩍번쩍해. 아달베르토 구스만 참 궁금해. 아달베르토 구스만이요? 그를 무릎 꿇리면 어떻게 반응할까?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그가 얻어맞고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야. 그때가 돼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다고. 어떤 사람은 딱한 모습으로 쓰러진 채 용서를 빈다.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다시 맞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서 또 맞고 쓰러져.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남 탓을 하며 자기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버리지. 어떤 사람은 그걸 생존 본능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불러야 마땅하지 않을까? 오늘의 남은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11시에 시의회 의장 접견이 있으시고. 롤란트, 자네 나하고 8년째 일하지? 네. 자넨 정말 대단해. 나한테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을 모두 유리한 방향으로 바꿔놓잖아. 경제학자이자 변호사이자 정치고문으로 영역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자네는 내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어. 왼팔은 누굽니까? 미하일. 말썽을 피우는 사람이 나타나면 미하일이 나서지. 랄프는 미하일을 좋아했다. 그는 언제나 러시아인들을 좋아했다. 미하일은 시원시원하게 일했다. 질문하는 일이 거의 없고 시키는 대로 했으며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방식대로 알아서 해결했다. 잠시 눈 좀 붙이겠네. 소피는 이런저런 스타일의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보았다. 너무 차려입은 것 같아서 균형을 맞추려고 청바지로 갈아입었다. 엄마 어디 가요?
파티 초대받았어. 누구한테요? 친구 액토르라고. 액토르? 젠장, 무슨 이름이 그래요. 뭐 하는 사람인데요? 엄마 환자였어. 엄마, 그 정도로 남자가 아쉬운 건 아니죠? 소피는 알베르트의 목소리에 밴 빈정거림을 알아챘다. 그녀는 미소 짓지 않으려고 애써야 했다. 알베르트는 소파에서 일어나 그녀를 지나쳐 부엌으로 갔다. 엄마, 근데 오늘 조금 예뻐요. 고마워. 소피는 택시를 잡고 드라스텐 레스토랑 앞에 내렸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흰 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입은 젊은 남자가 문을 잡아주고 그녀의 얇은 코트를 받아든 다음 안으로 안내해 주었다. 실내 조명은 전등보다는 주로 촛불이었다. 사람들이 여러 테이블에 둘러앉아 웃고 이야기하며 마시고 있었다. 그녀 뒤로 몇 명이 더 들어왔다. 소피는 그들의 옷을 슬쩍 봤다. 자기가 너무 차려입었는지 너무 평범하게 입었는지 알 수 없었다. 아마 그 중간쯤 같았다. 액토르가 다가왔다.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소피의 뺨에 키스했다. 어서 와요, 소피. 생일 축하해요, 액토르. 그리고 이거. 이 선물까지. 와줘서 기뻐요. 저기 상속으로 모실게요. 소피는 레스토랑 입구에 혼자 서서 담배를 피웠다. 샴페인을 몇 잔 마셨더니 살짝 취한 것 같았다. 담배 맛이 좋았다. 문이 열리더니 아론이 남자 둘을 데리고 나왔다. 아론은 소피에게 인사를 건네더니 주위를 둘러봤다. 한 남자는 왼쪽으로, 다른 남자는 오른쪽으로 갔다. 아론은 소피를 돌아봤다. 죄송하지만 잠깐 안으로 들어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알았어요. 소피는 놀랐지만 아론의 태도를 보니 그 말을 들어야 할 것 같았다. 차 한 대가 다가왔다. 오른쪽으로 갔던 남자가 아론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아론이 몇 걸음 걸어가자 차가 다가왔다. 소피는 안으로 들어갔다. 연회장 앞쪽에 머리가 짧은 근육질 남자가 들어왔다. 남자는 실내를 재빨리 둘러봤다. 뒤이어 옷을 잘 입은 나이 지긋한 남자가 들어왔다. 백발에 햇빛에 많이 그을린 피부였다. 마지막으로 아론이 들어오며 문을 잠갔다. 아버지. 구스만 엘프에로! 저희 아버지 아달베르토 구스만이에요. 아달베르토 구스만. 앞서 동독 비밀경찰 출신의 랄프가 비서 롤란트와 나눈 대화 다시 들어보자. 뮌헨은 참 번쩍번쩍해. 아달베르토 구스만. 참 궁금해. 아달베르토 구스만이요? 그를 무릎 꿇리면 어떻게 반응할까?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그가 얻어맞고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야. 그때가 돼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다고. 소피와 그가 악수하는 동안 액토르는 스페인어로 아버지에게 소피가 누구인지 설명했다. 액토르의 아버지 아달베르토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그녀의 눈을 보며 액토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액토르는 일어나 소피에게 팔을 내밀었다. 둘은 실내를 한 바퀴 돌았다. 액토르는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소피를 소개해 주었다. 소피는 액토르와 팔짱을 끼고 레스토랑 안을 도는 것이 둘이 사귀는 사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마치 액토르가 자기 친구들에게 그녀를 자랑하는 느낌이었다. 잠시 후 두 사람만의 대화. 내가 겁나게 했나요? 아니요. 제 친구들한테 소개해드린 것에 다른 뜻은 없어요. 뭐 상관없어요. 이건 괜찮아요? 그들은 손을 잡은 채 춤추는 사람들을 지켜봤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잡고 있으니 기분이 좋았다. 새벽 2시쯤 되자 사람들이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30분이 지나자 레스토랑은 조용해졌고 여남은 명만 남아 한 테이블에 모여 앉게 됐다. 액토르를 보았다. 옆에 30대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녀와는 저녁 내내 몇 마디 나눴을 뿐이다. 소피는 그녀가 또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 여자에겐 어딘가 싸늘한 면이 있었다. 싸늘하고 아름다웠다. 소피는 그녀와 화장실에서 마주쳤다. 어쩌면 그녀가 따라온 건지도 모른다. 그들은 세면대 앞에 나란히 서서 거울에 비친 얼굴을 살폈다. 그녀는 화장을 손보고 있었다. 제 이름은 소냐예요. 나는 소피예요. 알렉산데르 스테르베리지음, 이원열 옮김, 김용민 각색, 임대웅 연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라디오 소설, 악명 높은 연인. 이 내용은 소설 악명 높은 연인을 드라마화한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북로드 협찬이었습니다. 라디오 소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